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친구 모임에서도 제 이야기는 그저 흘려듣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네 가게에서도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서운함을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지혜로운 선비가 남긴 처세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삶의 무게와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지켜내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됩니다. 물론 겸손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를 계속 낮추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경제적 능력이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꼰대 소리 듣는 것 아닐까? 요즘 세상을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의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겨냈다는 것은 큰 자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허락하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편하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편안한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을 너무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정작 괜찮지 않은데도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 이유는 말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냈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조심스러워서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거나 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태도입니다. 몸가짐,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감 없는 목소리, 움츠러든 어깨, 늘 미안해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 어르신들의 지혜를 보면 그들은 분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분수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적절한 거리, 즉 경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과 허락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부모의 의견도 묻지 않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그래, 내가 알아서 하렴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미리 이야기해주면 좋겠구나. 나도 내 삶의 일부니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길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어. 나도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오는 거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의 무게를 되찾는 것입니다. 옛 선비들은 말을 아껴야 말에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말, 반복되는 이야기는 오히려 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듣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인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인지 헷갈린다면 이 이야기 전에 했던가?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중요한 말은 짧고 명확하게 합니다.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요점이 흐려집니다.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의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넷째,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상황에 다 의견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 할 때 그 말은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꿀 수 있습니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바꿀 수 있었던 적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예순, 일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기쁨도 슬픔도 좌절도 성취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만의 자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태도입니다. 옛 선비들은 몸가짐이 바르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태도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먼저 목소리부터 점검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렇게 말을 흐리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보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명확하게 끝맺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은 자세입니다. 등을 펴고 바르게 앉거나 서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늘 미안해하는 표정, 눈치 보는 표정보다는 차분하고 편안한 표정을 유지해 보세요. 이것이 거만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거만한 표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써보세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표현됩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되고, 어떨 때는 화를 내다가 또 어떨 때는 괜찮다고 하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우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과자를 달라고 할 때 어제는 안 되라고 했다가 오늘은 울면 져버리고 내일은 또 안 되라고 하면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일관성을 지킨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내 안의 기본 원칙은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이런 원칙이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든 손주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시간은 지켜야 해. 이런 원칙이 있다면 본인도 약속 시간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이 어르신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일관성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나이만 먹었지 않은 것도 없어.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온몸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온 그 시간들, 그 과정에서 배운 인내심, 지혜, 사람을 대하는 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웁니다. 그것은 분명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긴 안목으로 사물을 보는 지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을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나이만 먹었다는 말 대신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쓸모없다는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가치 있다고 말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면서 등을 펴고 서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진심이 되고 몸에 배게 됩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한 번은 안 됩니다. 또는 그건 곤란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무례하게 대할 때, 은행에서 대충 처리하려고 할 때,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셋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눈을 피하거나 바닥을 보면서 말하면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새로운 취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약속 시간을 지켰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다. 오늘 나는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원칙 3가지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세요.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정하고 일관되게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은 부모를 귀찮아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를 배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인생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물론 최종 결정은 자식들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 조언할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오히려 더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세요. 친구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자식에게 심심해, 외로워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약속을 자꾸 어기는 친구,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 당신을 이용하려는 친구. 이런 관계는 정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서로 소중하게 대하면서 지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 모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실수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했다. 나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경험이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노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우울해집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봐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당당하게 말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발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세우세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둘째, 말에 무게를 실으세요.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명확하게 하세요. 셋째,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자세, 목소리, 표정에서 자신감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넷째,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세요.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세요. 다섯째,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면 그 존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존중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